일부에 이어서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자. 다음은 AI 관련주로 언급했던 포바이포,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야. 주인님이 언급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주가가 저점이 망가진 종목들이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는데요. 당신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도륙하러 작국에서 온 간첩이거나 반국가 세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이야. 간첩 신고는 113. 이번 AI 국가대표 선발전 발표가 나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의 낙폭이 과대해졌는데 아이러니한 건 AI 관련주들 또한 이렇다 할 상승이 많이 없었다는 점이지. 우선 차트를 살펴보면 퓨리오사 AI 관련주인 포바이포의 일봉 차트야. 포바이포는 약 4개월 이상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도중에 7월 4일에 고점인 16,480원을 넘어주는 흐름이 7월 23일에 한 번 나오면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만했지만 아직은 61선에 가로막혀서 단기적 하락 추세로 전환된 흐름이야. 최근 흐름을 60분봉으로 확대해보면 한 번의 상승 전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지속해서 저점을 경신하면서 주가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직전 저점인 12,86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는 다시 회복세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 중인 AI 섹터에 수급이 몰려서 상승 흐름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차트에 나타날 신호는 60분봉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직전 저점인 12,86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오는 거지.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 중에 LG AI연구원의 퓨리오사 AI가 속해 있기 때문에 포바이포는 상승으로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코난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아. 코난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는 AI 선발전 당일 장대 음봉 이후 거래량조차 죽어버린 상태로 바닥을 기고 있어. 60분봉으로 확대해보면 현재 구간 최저점의 직전 고점인 해당 박스 구간을 넘기는 주가의 흐름이 출현해야만이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볼 만하다 할 수 있겠어.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일라도 우선은 손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이지. 손실 상태로 몰리게 되는 경우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지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덩달아 날아가게 되는 셈이니 적절한 손절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 중 하나야.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면서 이제 와서 손절이 어쩌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니 간사한 쪽으로 전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참에 차라리 정계에 입문해보는 게 어때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승 흐름을 잃은 주식은 미련을 접고 새로운 기회를 줄 만한 종목을 다시 찾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다음은 SK이터닉스의 흐름을 살펴보자. SK이터닉스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전력 발전 수요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잘 들어맞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야. 일봉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 3일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지만 윗꼬리로 마감한 뒤 즉시 가격이 아래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신호 자체가 강하진 않다고 볼 수 있어. 최근 지속 저점을 높이는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8월 13일 갑작스런 하락 전환으로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이지. 8월 18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 할 수 있어. 60분봉을 봤을 때 저점을 지속 높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저점인 22,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은 유효한 상태이지. 현재 흐름에서는 최저점의 25,500원을 확실히 넘어줘야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니 18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흐름을 눈여겨봐야 해. 하필 실적 발표 전날에 주인님에게 걸려들었으니 내일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드네요. 이쯤 되면 기업 관계자에 의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주인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해야지만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현재 흐름에서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며 투자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야. 다음은 비트맥스를 살펴보자. 비트맥스는 최저점의 직전 고점인 5,190원을 넘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밟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야. 만약 다음 주에 5,19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림과 같은 매수 계획을 세워보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해.
비트맥스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주인님이 올린 고인 영상의 업데이트 날짜가 8월 13일인데요. 정확히 8월 14일에 미국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또다시 개같이 떡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을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코인은 잘 모르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선물 옵션에서의 계약으로 인해 마켓메이커들이 현물 시장의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아. 우선 1시간봉 차트를 돌려보며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보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 현 구간에서의 최저점의 직전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알트코인들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 또한 저점을 경신하지 않는다면 해당 위치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넘는 가격이 나와야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솔라나 또한 마찬가지인 상태이지. 리플은 직전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점을 한 번 더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조정된 상태이니 다른 코인들의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될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8월 14일 조정은 지금까지의 신고가 구간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상승에 베팅한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마켓메이커들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시장의 과열 상태가 과거의 불장 상황만큼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8월 달도 어느덧 중간을 넘겨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9월 달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야.